한 계획 도시가 반세기 만에 수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도쿄 다마 신도시입니다. 한국 일기 신도시들이 본보기로 삼은 그 원조죠.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반 거리인데 월세는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도쿄에서 아파트 한 채가 2천억 원에 팔리는 동안 이곳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번영과 몰락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는 현장,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불안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인구가 줄어든다, 빈집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일본과 비슷할 것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띄워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일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 대표적이죠. 1990년대 초반에 서울 주변에 대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 신도시들을 만들 때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마 신도시는 한국 신도시들의 선배인 셈이죠. 그 선배 도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처럼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겁주는 이야기인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두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긴자와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곳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죠. 두 번째가 다마 신도시입니다. 한쪽은 초호화 부자 동네이고 다른 한쪽은 빈집이 늘어나는 동네입니다. 같은 도쿄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마 신도시는 1960년대부터 계획해서 만든 곳입니다. 계획도시라는 건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만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집이 들어선 게 아니라 도로도 미리 설계하고 학교 위치도 정하고 상가 자리도 미리 잡아두고 한꺼번에 지은 것이죠. 한국의 분당이나 일산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 신도시가 지금은 늙어버린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다고 하죠.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고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서 셔터를 내렸다고 합니다. 빈집 쇼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말 그런지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한국 신도시들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도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긴자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몰락한 모습을 보기 전에 화려한 모습을 먼저 봐야 대비가 되니까요. 도쿄가 얼마나 잘 나가는 도시인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다마 신도시의 현실을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긴자에 도착했습니다. 긴자는 일본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명품 매장이 즐비하고 비싼 레스토랑이 가득한 번화가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빈집 쇼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죠. 맥주집에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맥주 따르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거품을 따로 짜서 칼로 잘라주는 겁니다. 한 모금 마시니까 위는 부드럽고 아래는 탄산이 톡 쏘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맥주를 마시면서 빈집 쇼크가 어디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숙소를 잡았는데 1박에 26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싼 편이라고 합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일본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꽉 차는 수준이었죠. 도쿄 숙소가 지금 이렇게 비싸졌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대면 이 정도 방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도쿄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었죠.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살러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얼마일까요? 펜트하우스 가격이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100억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의 20배입니다. 슈퍼마켓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 슈퍼마켓이 아니라 이 부자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었죠. 물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 하나에 10,000원, 털개 한 마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일반 마트보다 최 1.5배에서 2배는 비쌌습니다. 저녁은 형 친구가 쏜다고 해서 고급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오마카세는 셰프가 알아서 코스 요리를 내주는 일본식 식사 방식입니다. 전복도 나오고 참치도 나오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쿄타워가 보이는 창가에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쿄는 이렇게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에서 전철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다음 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온 형은 LA로 돌아가야 해서 공항으로 보내고 혼자 다마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긴자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목적지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역마다 승객이 타고 내렸죠. 그런데 30분쯤 지나니까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도 줄어들었죠. 역에서 내리는 사람은 있는데 타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마센터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항상 사람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었습니다. 역에서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건물들도 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었죠.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도 거의 안 다녔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화려한 도쿄와 같은 도시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찰차가 눈에 띄었는데 아주 작았습니다. 일본식 경차였는데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경찰차가 지켜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는 왕복 4차선이었는데 한참을 걸어도 마주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숙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호텔이 안 뜨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민박 같은 것도 안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호텔이라고 표시된 곳을 찾아갔더니 회의장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묵을 수 있는 곳 자체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죠. 결국 다마 신도시 바깥에서 숙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의 옛날 주공 아파트와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도식으로 된 오래된 아파트들이었죠. 건물 외관은 낡았지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진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빨래가 널린 곳도 거의 없었죠. 이게 정말 수도 도쿄의 일부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다마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알아야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쿄로 몰려들었죠. 도쿄 도심에는 살 집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쿄 서쪽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다마 신도시입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도심에서 일하고 신도시에서 자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걸 직주분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는 도쿄 중심에 있고 집은 외곽에 있는 구조입니다. 아침에 전철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방식이죠. 전철로 도쿄 중심부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망을 깔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짓고 그 사이에 학교와 공원과 상가를 배치했습니다. 완벽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1971년에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도쿄 도심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넓은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상가에는 손님이 가득했고 주말이면 공원에 가족들이 나왔죠. 이게 1980년대 다마 신도시의 전성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공원으로 갔습니다. 다마센터역 근처 공원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파는 푸드트럭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축제의 주인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반찬 코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용기에 한두 끼 분량씩 담겨 있었습니다. 가격은 200엔에서 300엔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죠. 도시락도 500엔대가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골라 담고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분들을 위한 구성이었습니다. 이 마트 풍경을 보면서 다마 신도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면 다마 신도시를 떠났습니다. 출퇴근이 힘드니까 도심 가까운 곳으로 갔죠. 새로운 젊은 가족은 안 들어왔습니다. 남은 건 처음에 입주했던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함께 늙어버린 겁니다. 주택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개인 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다보면 묘비가 줄지어 보이는 구조였죠.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일본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묘지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문화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장례식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결혼식장처럼 화려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었죠. 장례를 자주 치르는 도시라서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다마 시립초등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을 아파트 옆에서 학교가 문을 닫은 겁니다. 지금은 복지시설이나 창업을 돕는 센터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고 운동장으로 가는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체육관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죠. 상가 지역도 둘러봤습니다. 건물 1층에 가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이었던 곳은 판자로 막아놨습니다. 간혹 불이 켜진 가게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어두웠습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로 북적였을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걸어다니다 보니 거미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골목 곳곳에 거미들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안 다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면 거미줄이 쳐질 틈이 없습니다. 공원 산책로에는 밤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하나 주워서 깨물어 봤더니 안에 애벌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도시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다시 지나가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불이 거의 안 켜져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면 사람들이 집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창문에 불빛이 보이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1층 한두 집에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을 뿐이었죠. 마치 유령만 사는 마을 같았습니다. 이것이 빈집 쇼크의 현장이었습니다. 집값은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반 거리인데 매매가가 4억에서 5억 원 수준입니다. 월세는 30만 원대까지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이 가격이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마 신도시의 젊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싸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상점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죠. 병원에 노인 환자만 가득하면 젊은 사람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다마 신도시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싼 가격이 기회가 아니라 경고 신호로 보인 겁니다. 왜 이렇게 싼지 이유가 가격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도시 기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렛처럼 꾸며진 곳이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 상당수가 비어 있었고 영업 중인 가게도 한산했습니다. 식당가를 찾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가게였습니다. 냉우동하고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저 혼자였습니다. 한때 가족들로 북적였을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를 보면 빈집 문제는 다마 신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조사 기준으로 일본 전체 빈집은 약 900만 채입니다. 빈집 비율이 약 14%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채 중 14채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도쿄 도심은 괜찮지만 외곽으로 가면 상황이 심각하죠. 다마 신도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빈집 수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40만 채입니다. 빈집 비율은 8% 정도입니다. 일본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지방 도시들과 수도권 외곽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노인 인구가 늘고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다마 신도시의 오늘이 한국 신도시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싶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죠.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은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마 신도시가 아무리 저렴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질이 낮으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마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건물을 올리는 공사였습니다. 옛날 창문이 달린 건물 옆에 새로 지은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새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옛 건물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재개발이 된 곳과 안 된 곳의 차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발생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변화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살던 곳을 떠나기 싫고 공사 기간의 불편함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주민이 없으니 재개발을 추진할 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 재개발이 안 되고 재개발이 안 되니 젊은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돈을 보조해주고 이사할 때 지원금도 줍니다. 지방에서 창업하면 혜택도 주죠. 폐교된 학교를 복지시설로 바꾼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요. 정책은 문제가 커지는 속도를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도 요즘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모두 30년이 넘어서 건물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는 희망도 있죠. 그런데 다마 신도시가 보여주는 교훈은 좀 다릅니다.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의 활력은 인구 구조에서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학교가 유지되고 소비가 활발해야 가게가 살아나죠. 새 건물은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새 아파트도 결국 빈집이 됩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마 신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세븐일레븐 간판이었습니다. 편의점도 드문 동네였습니다. 뒤돌아보니 도시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었죠. 한때 꿈의 신도시라 불렸던 곳에 쓸쓸한 저녁이었습니다. 다마 신도시는 실패한 도시가 아닙니다.
성공한 도시가 늙어버린 것입니다. 1960년대에 멋진 계획을 세웠고 1980년대에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런데 2020년대가 되니 텅 빈 도시가 됐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 때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니까 도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같은 도쿄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아자부다이 힐스에서는 2천억 원짜리인 펜트하우스가 팔립니다. 다마 신도시에서는 월세 30만 원짜리 아파트도 세입자를 못 구합니다. 전철로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돈과 사람은 도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외곽은 텅 비어갑니다. 부자 동네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동네는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모두 도심에서 일하고 신도시에서 자는 형태죠. 잠만 자러 오는 동네라는 뜻에서 베드타운이라고 부릅니다. 30년간 이 구조가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도시가 보여주는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도시가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마 신도시는 가격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싼 가격이 아니라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학교가 있어야 하고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어야 하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싸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부릅니다. 그 순환이 끊기면 도시는 쇠퇴합니다. 대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동네가 새로 생겼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방 도시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다마 신도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늙어갈까요? 한국의 신도시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마 신도시에서 본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텅 빈 거리, 셔터 내린 상가, 불 꺼진 아파트. 분명 수도 도쿄의 일부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같습니다. 서울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것도 같죠. 우리 신도시들이 다마 신도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신도시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빈집 쇼크를 막기 위해 각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쓰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이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현장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됩니다. 새 영상이 나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